장보러 나온 조두순, 목격담에 시민들 들썩? 자, 지난달 출소한 뒤에 자택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두순. 그러나 보신 것처럼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두순을 봤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바로 사진을 보시면요. 한 중년의 남성이 모자를 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조두순 추정 남성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인지 물어봤더니 매섭게 째려봤다. 이렇게 말했다고 매섭게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게 됐는데요.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티즌은 마스크를 써도 알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머리나 옷이 똑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화성시의 한 시장에서 조두순을 목격했다. 배우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킹크랩 2마리를 사갔다.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 정도면 일부 유튜버들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조두순 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튜버인데요.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 목격담에 조두순을 잡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포를 놓은 건데요. 한 유튜버는 조두순이 외출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조두순을 잡아 감옥에 가겠다. 이런 영상도 올렸다고 합니다. 앞서 일부 극성 유튜버들은요. 조두순 출도와 동시에 조두순 집 앞을 지키는 등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었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네. 진짜 조두순은 맞아요?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실제 조두순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안산 준법 지원센터에 따르면요. 조 씨는 지난 12월에 이 한 차례 30분 정도 마트를 가는 이 외출을 한 것 외에는 이 자택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 역시 이 한 차례 외출 외에는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 속 남성은 조두순이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수사당국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아직 고소장이 제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저렇게 올리는 행위,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님, 지난번에 조두순 출두할 때 이제 상당히 시끄러워서 주민들 피해가 극심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때문에 또 시끄러워진다면 이 피해 당연히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근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계속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그 조두순이가 활개를 치고 다닌다. 어디 가서 뭐 그 킹크랩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도니까 네. 그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성폭력 이 지난 10년간 재범률이 우리나라가 13.7%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범죄 죄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나와서 재범할 확률이 많은데 문제는 정부에서 아직도 그 사각지대에 저런 사람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 관찰관제를 좀 확실히 좀 도입한다든가 좀 더 늘리고 아니면은 조두순 같은 저 범죄 죄질이 나쁜 사람은 보호 수용제 같은 거를 좀 더 확실히 좀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 어디 따로 좀 수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 하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안산시의 이웃 주민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불안감이 어디 크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좀 대책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더 확실한 성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을 좀 세우고 또 유튜버들 일부 몰지각한 유튜버들 그 돈 조회수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 단속이나 제재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자, 이런 조치들의 일환으로요. 내일부터는 이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 대신에 모바일 메신저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은 물론이고요. 상세한 거주지 주소까지 공개가 되는데 은영미 의원님, 이런 조치들이 좀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4천여 명을 넘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이런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카톡으로 오거든요.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우편물로만 됐었는데 우편물은 아무래도 이제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카톡으로 온다라는 것은 휴대폰은 거의 잠잘 때 빼고는 거의 옆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이제 접근성이 높아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범률이라는 거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건데 이 확률이 해마다 60건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재범자의 한 33%는 주거지의 한 100m 안에서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정부가 보호 관찰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 사진,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사진이 옛날 거라든가 뭐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껏 찍어도 사실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많이 다른데 옛날 사진이라든가 또 주소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1년마다 한다고는 돼 있지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앞으로도 이제 카톡으로 뭐 전달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 이렇게 제공하는데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로 신상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대주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